저희는 삿포로를 경유해서 후쿠오카로 이동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발하는 평균 가격인 인당 25만원 잡았고 4인 가족 항공권은 왕복 100만원 잡았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걸려 후쿠오카에 도착했고 아직 공항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첫인상부터 도시가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까지는 우버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했고 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랜드 하얏트에서 묵을 예정이고 총 금액은 112만 7,094원이었습니다. 직원분께 부탁드려 좋은 객실로 배정받을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일반 호텔 느낌이었지만 일본 호텔치고는 객실이 꽤 넓은 편이라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높은 층으로 배정해 주셔서 뷰도 좋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와, 높은 층을 줬네. 그래, 10층을.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일본까지 와 첫째가 선식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식당이라는 한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일본까지 와서 짜장면 먹는 첫째,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음식도 좋지만 아이에게는 익숙한 한 끼가 더 편했나 봅니다. 짜장면 먹는 게 어디야? 지금 먹는 게. 뭐라고? 지금 먹는 게 어디야? 여기서는 짜장면 2개, 떡볶이 하나, 삼겹살 정식 하나 시켰고 43,244원이 나왔습니다. 뜻밖의 들어온 곳이었지만 생각보다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조식 가격은 11만 6천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 아니라 꽤 기대를 했는데 음식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맛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었지만 이 가격이라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산리오 캘러리 카카타점에 왔습니다. 서정이가 너무 좋아해서 인형이랑 스티커 몇 개 사줬고 총 5만원 정도 나왔는데 두 손 가득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 이상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아마 이런 순간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고 또 기쁘게 돈을 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이플라자에 왔고요. 여기는 후쿠오카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발렌시아가 매장에 들어왔고요. 한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저렴하면 사려고 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고 큰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아 구매는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귀여운 미니 붕어빵을 발견해서 맛별로 하나씩 담아봤습니다. 가격은 약 8,000원 정도였고요. 맛은 특별한 건 없이 딱 예상 가능한 미니 붕어빵 맛이었습니다. 아이가 포켓몬을 좋아해서 포켓몬 센터에 지나치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몬스터볼 하나 사줬고요. 1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거 나왔잖아. 우와. 다행히 아이가 좋아하는 몬스터가 나왔고요. 좋아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텐진에 가려고 지하철역에 왔는데 일본에서 지하철을 찾는 건 처음이라 직원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무료라서 성인 2명, 아이 1명 기준 왕복 약 1,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잘 탔고요. 역시 뭐든 처음은 쉽지 않네요. 텐진에 도착했는데 여기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죠? 궁금해서 일단 그냥 줄을 서봤고요. 알고 보니 요즘 핫하다는 고구마 스틱 맛집 이모 야킨지로였습니다. 가격은 4,606원 정도 나왔습니다. 바람막이 괜찮은 게 있을까 해서 몽벨 매장에 들러봤고요. 아이들 바람막이 2벌 골랐는데 15만 8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쇼핑을 잔뜩 해서 양손이 무거워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고 요금은 약 1,4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침 해가 저물어 뷰가 정말 예뻤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 분수쇼를 하고 있어서 조금 하다가 밥을 먹으러 왔고요. 캐널시티 안에 있는 사이지리아라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원래는 스시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계란초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는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맛집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꼬치랑 파스타, 홍합, 그리고 피자까지 주문했고요.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저렴해서 가볍게 한 끼 해결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계산을 주문서를 여기에 대면 가격이 이렇게 뜨고요. 총 24,908원으로 가성비 좋게 한 끼 잘 해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숙소 체크아웃을 했고요. 오늘은 렌트를 해서 이동할 예정이라 HM 렌트카에 왔습니다. 짐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큰 차로 바꿔주셨고 2박 3일 렌트 비용은 1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선 라라포트라는 종합 쇼핑몰에 가고 있고요. 도착해서 바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텐동 가네코 한노스케라고 여러 종류의 텐통을 파는데 저는 대하 텐통 시켰고 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소 된장국이랑 음료수까지 세트로 나왔고요. 오징어가 엄청 크길래 하나 집어서 먹어봤는데 가지네. 새우튀김은 정말 맛있었고요. 밥도 간이 잘 배어있어서 튀김이랑 조화가 정말 좋았습니다. 라라코트에 무슨 건담이 있다고 말을만 들었었는데 와 실제로 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아이들 사진 몇 장 건져줬고 유유인으로 이동 중입니다. 유유인 거리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후쿠오카에서 1일 투어로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 자려고 숙소를 잡았습니다. 거리에 있는 상점과 구경을 좀 하다가 아이가 뽑기 하고 싶다고 해서 1,000원 정도 썼는데 이 기계가 돈을 먹어버렸습니다. 기분 나빠서 그냥 나왔고요. 이렇게 좀 걷다 보니까 딜링크 호수가 나왔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호수이지만 날씨가 좋아 주변으로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숙소 예약하신 분들은 저희처럼 체크인 하시기 전에 거리 구경하고 호수 좀 보다가 들어가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유인 호테이아로 예약했고 전통 료칸 특유의 조용하고 자연적인 분위기에서 힐링하러 왔습니다.
성수기에 와서 1박에 70만 원 정도였고 방이 없어서 2달 전에 겨우 잡았습니다. 직접 와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호평하는지 알 것 같았고요. 숙소에 들어서는 순간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이 느껴졌고 전체적으로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 첫인상부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노초탕이 있는데 특히 프라이빗 공간이라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온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유카타도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용 유카타까지 따로 준비해 주셔서 세심하게 신경 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탕으로 이동해 여유롭게 온천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온천을 이용할 때는 입구에 있는 팻말을 돌려 사용 증임을 표시할 수 있어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야, 가족탕이라 그런지 공간도 넓고 너무 좋네요. 아이들은 뜨거워서 그런지 1시간도 못 버티고 나갔고요. 전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인생이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와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영상을 다시 보면서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다시 숙소로 들어가는 중인데 서정이 유카타 입은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좀 쉬다가 석식을 먹으러 나왔고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식사 장소를 가보니 이미 음식이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인분만 준비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기 음식은 따로 준비해 주더라고요. 아기 메뉴는 오믈렛이었는데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아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 한 점을 먹어봤는데 쫀득쫀득한 식감이 인상적이었고 신선해서 따로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직원분께서 식사 속도에 맞춰 다음 코스 요리를 하나씩 갖다 주셨고 이어서 나온 메뉴는 와규였는데 효정이가 구워보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재밌었어? 예준아 뭐가 그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냐, 예준아? 예준이는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계속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팝콘 튀기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먼저 직원 할아버지께서 고전적인 방식으로 팝콘을 튀기는 시범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마시멜로도 불에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우유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 챙겼고요. 전날 저녁 먹었던 공간에 시간 맞춰가니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느낌이었고요. 조식 역시 키즈 메뉴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예준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아서 예준이도 키즈 메뉴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좋았고 숙소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어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체크아웃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프리칸 사파리에 갈 예정이고요. 숙소에서 차로 30분 정도 이동해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곰이 보여서 긴장되면서도 신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격은 저희 4인 가족 기준 65,000원 정도였고요. 저희는 버스 이용 안 하고 입장료만 지불하고 직접 운전해서 입장했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야생동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본다는 게 처음인지라 너무 신기했고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이라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야, 뭔 소리 말해? 다 구경을 마쳤는데도 예전엔 끝까지 원숭이를 봐야 한다고 하고 난 원숭이가 좋았어. 정작 원숭이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서정이는 원숭이가 제일 좋다고 하네요. 정말 못 말리는 아이들입니다. 투어를 마치고 주차 후에 소동물원으로 걸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 타고 투어하는 것보다 걸어다니면서 보는 소동물원이 더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직접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나오기 전에는 기념품 샵에 들려서 서정이 갖고 싶다는 동물 키링 하나 사줬고 이 조그만한 게 5,000원이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이번에는 온천으로 유명하다는 베프로 이동 중이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우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티켓은 저희 4인 가족 기준 12,000원 정도였고 서정이는 5살이라 무료로 입장 가능했습니다. 예준이가 갑자기 동전을 달라 해서 뭐 하나 싶었는데 저기에 동전을 넣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 동전만 날렸고요. 재밌어 보여서 저 도전해봤는데 역시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소원은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다가 온천에서 연기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 연기는 옆에서 인위적으로 뿌리는 연기였네요. 그래도 주변 환경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고 가족과 천천히 산책하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배가 고파서 빵집에 들러 빵 2개를 구매했는데 가격은 약 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메론빵이 특산품이라고 해서 하나 골라봤는데 먹기 전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차에서 이동하면 바로 먹어봤는데 호불호빵에 은은한 메론향이 더해진 느낌이었고 이게 또 맛있더라고요. 메론맛 나네. 이렇게 간단히 배를 채우며 오늘 묵을 숙소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힐튼 시오크에서 하루 묵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아이들 데리고 오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해서 선택한 곳이고요. 가격은 1박에 50만원 정도로 다소 부담되는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만족을 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35층 중 30층 객실을 배정받았습니다. 힐튼 호텔 중에서도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 얼마나 좋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자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내일부터는 계속 한식을 먹을 수 있으니 오늘은 일식을 먹고 싶었는데
제 의견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식집에서 부대찌개랑 떡볶이, 삼겹살 이렇게 시켜서 4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불만 가득한 표정이지만 그래도 뭐 잘 먹고 나왔습니다. 배부르니까 소화식 특겸 마트에 들러 숙소에서 마실 음료수와 간식거리 샀고 3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내일 오전 10시 반 비행기라 이 자리 하루를 끝내기에 너무 아쉬워서 결국 혼자 이치란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꽤 커서 놀랐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정도 웨이팅이 있었고 평소에는 웨이팅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먹는지 궁금해져 이번 기회에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어렵게 혼자 해냈고요. 결제까지 한 번에 하면 됩니다. 좌석은 마치 좁은 독서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처음엔 조금 신기했고 혼자 조용히 먹기에는 딱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 가격은 약 18,000원 정도였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거라 기본으로 주문해봤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먼저 국물을 한 입 먹어봤는데 진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고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맛있다. 반숙계락도 함께 나와서 껍질을 잘 까서 라면에 넣고 먹었고 매번 일본 올 때마다 말하지만 저는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럴 때마다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그냥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거 먹으러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네요. 호박과 국물까지 완그릇했습니다. 이치란 라멘 정말 잘 먹고 갑니다. 숙소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돈키호테에 들렸고요. 여기는 24시간이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도 시킬 겸 둘러보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담다 보니까 결국 11만 원이라 쓰고 나왔습니다. 돈키호테에는 계획적인 쇼핑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쿠오카에서의 마지막 하루까지 마무리했고 단인 가족이 다녀온 후쿠오카 4박 5일 동안 쓴 총 비용은 426만 7,853원 나왔습니다.